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채용 대비 기업 분석과 자소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뭘 하는 곳인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각종 보증과 지원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 신용도가 열이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하는 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 업무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필요한 채무를 땡기는 데 있어서 보증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무 내용을 좀 보시면 이용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신용은 좋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가 바로 주된 업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담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증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겠죠. 보증 대상에는 이런 신용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 절차를 보시면 이 신용보증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기본심사라는 걸 통해서 각종 세금 납부 영업 현황에 대한 조사부터 그리고 이 매출액, 영업이익 등 현금 흐름 그리고 재정 수치들까지 이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얼만큼의 보증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산업군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군별로 어느 정도 보증 금액이 산출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아래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금에 대한 이해 아니면 이런 기본 심사에 대한 이해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수치 감각 또한 필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 상품에 보시면 어떤 형태의 보증 상품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부터 서민금융, 각종 여러 가지 보증 상품들이 있고요. 아래 내려보시면 대상 기업은 누구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서민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창업자금으로 3천만 원 이내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최대 5년 동안 보증료는 0.5% 정도밖에 떼지 않고 대출금리는 연간 1.5%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민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신용보증 업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입니다. 이 자체 신용도가 부족한 이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지원 절차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금융과 신용보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이 개별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영업 능력, 사업 능력, 그리고 재무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원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지원 절차 부문 보시면 추천 심사에서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 어떤 부분을 좀 보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금 지원 종류에 가시면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 어떤 형태의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들이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보시면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5%, 운전자금은 1.0%에서 2.5%까지 굉장히 좋은 금리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창업하는 사업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교육부터 이런 창업 컨설팅 그리고 이 지원 업무까지 다양한 것들을 좀 아울러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 업무와 각종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그 열린 경영
탭에 가시면 이런 경영 정보와 정보 공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파일 두 개만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2019년 경영평가 결과라는 파일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열어본 이유는 뭐냐면 저 1번 항목에서 지금 우리 재단의 가장 탁월한 경쟁력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 19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전략 기획,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사 상생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배점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은 부분인데요. 이런 점에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점수가 좋은 항목들은 반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잘하는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장 탁월한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다른 지방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 아마도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규모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와 네트워크 그리고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강점이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업무계획 파일을 좀 열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가계 기업의 빚이 2배로 급증하면서 3,100조까지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가계 부채는 한 1,500조에서 1,600조, 역 1,600조로 나와 있네요. 가량이 지금 가계 부채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계대출과 자영업 부문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맹목적인 지원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하게 부도로 끝나서 그 돈을 다 날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사업까지 영위해서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것까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보시면 방향성적인 부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시면 이 출연금이라는 거, 출연금이 어떻게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어디서 이제 출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도 보시면 이 출연금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 이 출연금이 어떻게 모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이 마지막에 재무 건전성 강화라고 해서 금년도에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출연금의 확보를 더 늘려 나가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 확보하는 측면에서 출연금을 더 많이 확보한다면 당연히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출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분야에서 이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도 1번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 이유 같이 작성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감이 오시겠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보증이며 상생기금이며 거의 다 이제 보시면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금액적으로만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저는 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 자체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원만 많이 해주고 이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는 현금만 지원해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단순하게 지원 보직만 넓혀줄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좀 더 확충하거나 이들이 좀 더 사업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실을 다지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고요. 그런 생각도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야기 마칠 거고요. 그리고 자소서로 넘어와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앞부분 얘기 보면서 피드백 드렸던 내용이죠. 탁월한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네트워크나 뭐 업력이나 아니면은 뭐 규모나 아니면 뭐 실적 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무작정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탁월한 경쟁력인 이유까지 같이 언급을 해보시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증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정말 안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은 없을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연금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출연금이 필요한 이유 얘기해 보시고요. 어떻게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량평가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항목에 대한 개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 생각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반드시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차별화된 경험, 역량, 능력 얘기해라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우선 두 개로 쪼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드시 이래야 되는 이유만이라도 먼저 좀 제대로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관성으로 얘기해 보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친지분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도움을 받아서 아주 좋았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억지스러운 개연성, 설득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현재의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다면, 나는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의 역할이 지금 현재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내가 우리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나같이 어떤 상황과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맡았을 때 보다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량이나 경험, 제가 아까 부분 얘기해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 개인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증이라는 게 그 어떤 기준과 상황과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심사라는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회계나 재무를 공부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시와 미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시대 흐름에 적합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어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 여러분들이 뭐 컨설팅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골목상권 프로젝트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아니면 이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참여했던 경험 또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역량이나 경험으로 충분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공모전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자체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본다면 업무 수행 역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결국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일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 역량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인턴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공모전이라는 측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제시해서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현재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들을 당연히 시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키운 이 결과를 냈던 경험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항목, 공동 과업 달성 과정에서 갈등 발생했을 때 의견 조율하거나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성과를 냈는지 보다는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목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 방법과 이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중재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결국에 하겠지만 그냥 뭐 둘 다 허심탄회하게 불러놓고 화해를 시켰다라는 식의 굉장히 단순한 접근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오마이 갓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전략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가장 많이 드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먼저 풀어보는 게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조모임을 하는데 주제로 싸웠다면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 그래서
싸웠고, 그리고 각각이 제시했던 근거는 뭐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소하는 게, 풀어내는 게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최대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쓰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은 본인의 관심 분야에서 자기계발 꾸준히 해온 경험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직무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뽑는 직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통으로 묶어서 일반 직군으로 뽑기 때문에 뭐 일반 직군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실력을 내가 뭘 키웠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연결짓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그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나는 거시경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관련된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탐독하고 있다. 자,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고, 요즘에 또 다들 많이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나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있다. 자, 나는 이 재무회계를 학부 때는 많이 못했다. 재무회계 공부를 어떤 것들 위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자, 나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마케팅에 관심 있는 이유는 뭐다? 마케팅이 갖고 있는 나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러면 직무수행 역량이랑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그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쌓은 그런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 뭐 예를 들면 환율이나 뭐 아니면 금리, 뭐 아니면 은행의 업무 방식, 다양한 조달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그런 보증과 뭐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 데이터에 대한 학습 여러분들 뻔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 거시적인 데이터 속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다양한 어떤 빅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시설자금 그리고 운영자금 필요한 만큼 내가 산정하고 대출해주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내가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나 마케팅 영업에 대한 역량이 떨어지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들의 업무 안정화에, 아니 사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다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위주로 쭉쭉 써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항목,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실천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재단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지침 뭐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2가지 따로 접근하겠습니다. 왜냐면 물어보는 게 2개인 거잖아요. 자, 첫 번째부터 오면 생각하는 가치, 여러분들의 생활신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 생활신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같이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경험 제시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랑 바로 연결을 지어서 재단 직원으로서 내가 제시한 생활신조 맥락에 맞는 정신이나 그런 가치가 필요하다. 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 충분히 괜찮고요. 아니면 1번이랑 별개로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2번째로는 재단 직원이 갖춰야 될 그런 자질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그리고 이유 같이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목표나 과업과 연결을 해서 제시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목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그런 경제 위기, 그리고 부실률, 연체율 이런 이슈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뭐 책임감인지 공정성인지, 아니면 좀 더 이 깊이 있게 그런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의식인지, 뭐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량기술서 항목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항목입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첫 번째가 1인 가구의 증가, 배달앱 성장, 소비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가게나 상권을 기술하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내가 봤던 상권, 그리고 그 상권의 약점, 강점, 경쟁력, 재고 사례, 기술의 달라.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좀 생각해 보자면, 어쨌든 이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과 함께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지식들, 지원들 동시에 이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측면에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기발하게 혹은 창의적으로 혹은 잘 살아남고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들을 자기네가 어떤 레슨스 런의 관점에서 좀 배우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 본인이 봤을 때 굉장히 기발하다, 신박하다, 창의적이었다, 아니면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상권이나 뭐 아니면 점포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맛있었다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상권이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구색이 잘 맞았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로 잘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공조가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그 해당 그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지자체와 어떤 식으로 협업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런 하나의 상권으로 잘 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까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분석력과 함께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경기 하방 리스크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나 뭐 정부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 여러분들이 기대 효과와 방안을 좀 다양하게 제시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 얘기 아까 나왔었던 얘기들을 좀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모바일 기반 업무 환경 구축을 통해서 이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이 소상공인들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지원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점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좀 이렇게 폭넓게 많이 구축을 함으로써 더 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거점을 어디에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식으로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그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좀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공, 협력 확산뿐만 아니라 학까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2020년의 목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개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컨설팅과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시고 어떻게 매장을 운영하셔야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 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단체로서의 고민, 그리고 단체로서의 어떤 분위기 조성과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이 제대로 된 이 소상공인들이 잘 사업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민, 관, 공, 그리고 학까지가 하나의 그런 이 단체로서 머리를 맞대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안을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대학교 지금 현재 각 대학교별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뭐 살리기 프로젝트, 특히 뭐 이제 경영학과 수업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유사한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소서 그리고 기업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